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한 영어학원의 블로그 게시글입니다. 아, 네. 근데 이게 그냥 뭐 우리 학원 다니세요 이런 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처음엔 그냥 그런 글인 줄 알았는데 읽어보니 훨씬 더 깊이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강선초등학교 5학년 준이라는 학생 이야기로 시작하는데요. 이 학생이 난생 처음 본 영어 읽기 능력 시험에서 SR 6.2라는 좀 놀라운 점수를 받았다는 겁니다. 사실 점수 자체보다도 그 점수를 해석하는 방식 그리고 그 과정이 훨씬 흥미로운 자료죠. 우리가 영어 공부하면 떠오르는 거의 모든 것들을 안 했다고 하거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딱 두 가지를 한번 깊이 파헤쳐보려고 해요. 첫째, SR 6.2라는 숫자가 정말 미국 초등 6학년 수준이라는 단순한 의미일까? 그 속뜻을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고요. 네네. 둘째, 단어 암기나 문제풀이 없이 그 수준에 도달했다는 그 독특한 학습 방식. 그 비밀이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듣고 나시면 언어 학습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바뀔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미스테리한 점수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네, 준희 학생. 처음 본 시험에서 SR 6.2를 받았어요. 시험 보고 나와서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칠만 했어요. 이랬대요. 아주 덤덤하네요. 보통 이 점수를 보면 딱 드는 생각이 있잖아요. 와, 미국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수준. 대단한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자료는 그 해석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렇죠. 바로 그 지점이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SR 6.2가 수치상으로 미국 6학년 2학기 수준을 의미하는 건 맞아요. 네. 나이로는 만 11세에서 12세 정도. 하지만 핵심은 그 아이들의 학년이 아니라 그 나이대 아이들의 언어 상태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언어 상태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그 나이대 미국 아이들은 이미 모국어가 완성된 상태라는 거예요. 아, 모국어가 완성된 상태? 네, 말을 이제 막 배우는 단계가 아니죠. 일상적인 의사소통은 완벽하게 해내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독서의 목적 자체가 달라지는 시기입니다. 언어를 배우는 단계가 아니라는 뜻이죠. 아, 단순히 글자를 읽고 단어를 외우는 걸 넘어선다는 의미군요. 정확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실제 미국 6학년 교과서에는 그냥 소설만 있는 게 아니라고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역사, 과학 같은 비문학 지문이 나오고요. 주장과 근거가 명확한 글도 등장하죠. 그럼 그냥 읽고 해석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네요. 그렇죠. 글쓴이의 의도나 관점을 파악해야 하고 원인과 결과 같은 그런 논리적인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사용되는 단어 자체는 아주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문장은 길어지고 문단은 논리 구조를 갖추기 시작하거든요. 아, 즉, 언어의 난이도보다 사고의 난이도가 훨씬 높아지는 단계인 겁니다. 사고의 난이도라는 말이 확 와닿네요. 네. 우리나라 초등학교 6학년 국어 시간을 생각해보면 좀 비슷하겠어요. 그때쯤 되면 저희도 그냥 책 읽고 재미있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줄거리 요약하고 등장인물 행동의 담쟁 의도 추론하고 글쓴이 주장에 대한 내 생각도 써야 하고 바로 그겁니다. 언어만 영어일 뿐이지 뇌가 해야 하는 일은 똑같다는 거죠. 따라서 SR 6.2는요, 모국어가 완성된 아이가 논리적이고 구조적인 글을 스스로 이해하기 시작하는 단계, 이렇게 정해야 하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와, 언어 발달의 끝이 아니라 사고 확장의 시작점이다. 네, 바로 그 표현이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사고의 난이도라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아직은 좀 막연하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네, 그럴 수 있죠. 이 레벨의 아이들이 실제로 어떤 책을 읽는지 보면 감이 더 잘 올 것 같아요. 자료에 나온 예시들이 아주 흥미롭던데요. 네, 이 책들을 보면 사고력이라는 말이 훨씬 구체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먼저 영화로도 너무 유명한 원더가 있죠. 아, 네, 원더. 저도 영화는 정말 감명 있게 봤는데 그냥 얼굴이 다른 아이가 학교에 적응해 나가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문장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하던데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이 책을 제대로 읽으려면 단순한 줄거리 파악을 넘어서야 합니다. 어떤 점에서요? 이 책은 주인공 어기의 시점으로만 전개되지 않아요. 누나의 시점, 친구의 시점, 심지어 누나 친구의 시점까지 계속해서 관점이 바뀝니다. 아,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같은 사건을 두고도 인물마다 전혀 다른 감정과 생각을 드러내죠. 이걸 따라가려면 나라면 어땠을까를 넘어서서 저 사람은 왜 저 상황에서 저렇게 말하고 행동했을까를 추론해야 해요. 이건 고도의 공감 능력과 관점 전환 능력이 필요한 거죠. 아, 그러네요.
그냥 어기가 상처받았다 해서 껌나는 게 아니라 잭은 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누나는 왜 동생이 존재를 숨기고 싶었을까? 이런 복잡한 내면을 이해해야 진짜 이야기를 따라갈 수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와, 이건 그냥 영어 실력의 문제가 아니네요. 그렇죠. 다음 예시인 해쳇은 더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해쳇이요? 그건 어떤 책이죠? 비행기 사고로 무인도에 혼자 남겨진 소년의 이야기인데요. 이 책은 문장이 정말 단순해요. 거의 주인공의 내면 독백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럼 더 읽기 쉬운 거 아닌가요?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왜죠? 화려한 사건 전개 대신에요. 주인공이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관찰하고 가설을 세우고 실행하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는 그 논리적인 판단 과정이 이야기의 전부거든요.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야 하는 거군요. 네. 저쪽에 저런 나무가 있네? 저걸로 활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깎아야지? 이런 생각의 흐름을 끝까지 놓치지 않아야 해요. 단순히 불을 피웠다가 아니라 왜 지금 불을 피우는 것이 식량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선택이었는가를 이해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사고력이죠. 와, 이건 거의 과학자의 탐구 과정을 따라가는 거랑 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퍼시 잭슨과 올림포스의 신 시리즈도 있죠. 이건 앞에 두 책과는 좀 다른 능력을 요구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대화체도 많고 사건도 많아서 술술 읽힐 것 같은데 함정이 있다고요. 네, 바로 배경 지식과 추론 능력이라는 함정이죠. 그리스 신화라는 아주 방대한 세계관을 모르면 제우스랑 포세이돈이 왜 싸우는지, 아레스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인물들의 관계나 사건의 진짜 의미를 절반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배경 지식이 없으면 재미가 확 떨어지겠네요. 그리고 온갖 복선과 반전이 얽혀 있어서요. 앞의 내용을 기억하고 그걸 바탕으로 범인은 누구일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계속 추론해야만 제대로 즐길 수 있어요.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모아서 하나의 큰 그림으로 만드는 그런 종합적인 이해력이 필요하군요. 네, 바로 그거죠. 정리해보면 원더는 공감 능력, 해시스는 논리적 문제 해결 능력, 퍼시 잭슨은 배경 지식을 활용한 추론 능력. 와, SUT 6.2라는 숫자가 측정하려는 게 이런 고차원적인 사고의 능력이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초등 6학년 수준이라는 말이 얼마나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알 수 있죠. 우리가 막연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인지 능력을 요구하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질문이 생깁니다. 네. 이런 책들을 한국의 초등학생이 그것도 영어로 저런 깊이까지 이해하며 읽어낸다는 게 솔직히 믿기지가 않네요. 그렇죠. 보통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어렵죠. 우리가 생각하는 영어학원에서는 매일 단어 시험 보고 문법 공식 외우고 독해 문제 풀고 이런 훈련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준이 학생은 그런 걸 전혀 하지 않았다고요? 네. 저도 이 자료에서 가장 놀랐던 부분이 바로 거깁니다. 우리가 영어 공부하면 당연하게 여기는 4종 세트, 단어 시험, 문법 설명, 지문 해석, 문제풀이. 이걸 전혀 안 했다는 거죠. 아니, 잠시만요. 그럼 대체 뭘 한 거죠? 그건 그냥 영어 공부를 안 한 거랑 똑같은 말 아닌가요? 어떻게 점수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학원의 방식이 흥미로운 겁니다. 대신에 딱 3가지를 했다고 강조해요. 바로 다청, 다독, 연따입니다. 다청, 다독, 연따. 이 3가지가 준이 학생이 한 공부의 전부였다는 겁니다. 굉장히 직관적인 이름이네요. 하나씩 한번 파헤쳐보죠. 먼저 다청, 많이 듣는다 이거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제가 붙어요. 의미를 전부 이해하고 외워야 한다는 부담 없이 듣는다는 겁니다. 부담 없이요? 네, 마치 배경음악처럼 혹은 엄마 아빠가 나누는 대화를 곁에서 듣는 아기처럼요. 영어 소리 자체에 아주 오랫동안 충분히 노출되는 거예요. 분석하려 들지 않고 그냥 소리의 파동에 귀를 맡기는 거죠. 이걸 통해 귀가 먼저 영어의 리듬, 억양, 자연스러운 문장 구조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머리가 아니라 몸이 먼저 반응하게 만든다. 네, 그런 개념이죠. 다음은 다독이네요. 이것도 많이 읽는다는 뜻일 텐데 그냥 무작정 많이 읽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여기서도 핵심은 분석하지 않는 읽기입니다. 분석하지 않는다. 네, 자기 수준에 맞는, 즉 80에서 90% 이상은 그냥 이해되는 쉬운 책부터 시작해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시리즈물을 엄청나게 많이 읽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절대 사전을 찾지 않아요. 아, 정말요? 네, 그냥 문맥 속에서 아, 이런 뜻이겠거니 하고 추측하면서 휙 넘어가는 거죠. 단어 하나하나를 점으로 찍는 게 아니라 문장 전체, 이야기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받아들이는 훈련입니다. 다독이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제 학창 시절이 생각나네요. 아하, 어떠셨는데요? 저는 모르는 단어 나올 때마다 형광펜 긋고 사전 찾느라 책 한 페이지 넘기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다들 그런 경험 있죠? 결국 이야기는 다 놓치고 제 손에 남은 건 그냥 단어 목록뿐이었죠. 그런 방식과는 정반대네요. 바로 그 경험이 핵심을 짚어줍니다. 그렇게 읽으면 독서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공부의 고통만 남게 되죠. 이 방식은 어떻게든 이야기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게 수백, 수천 권을 읽다 보면 자주 나오는 표현은 저절로 체득되고 뇌가 스스로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연따. 이건 좀 생소한데요. 연달아 따라 말하기의 줄임말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보통 하는 쉐도잉과는 좀 다른 개념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자료의 설명이 아주 인상적인데 억지로 문장을 만들어내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해요. 억지로 만들어내지 않는다? 네. 보통 스피닝 훈련은 자, 이 상황에서 영어로 말해보세요 하고 창작에 고통을 주잖아요. 맞아요. 머리가 하얘지죠. 그런데 연따는 이미 다청과 다독을 통해 귀와 눈으로 수없이 접해서 완전히 익숙해진 문장을 그저 원어민의 소리와 리듬 그대로 자연스럽게 따라 말하는 과정입니다. 아, 그러니까 머리를 쥐어짜서 문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충분히 쌓여있는 소리와 문장을 그냥 입으로 꺼내보는 느낌이겠네요. 네, 바로 그 느낌입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언어의 흐름에 몸을 얻는 과정이라고 표현하던데 정말 멋진 비유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준희 학생이 특히 이 연따 시간을 정말 좋아하고 즐겼다고 하네요. 그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훈련이 아니라 놀이처럼 느껴졌다는 거니까요. 만들어내는 고통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존재하는 것을 소리로 표현하는 즐거움. 이 세 가지를 쭉 보면 마치 아기가 모국어를 배우는 과정처럼 언어를 지식이 아니라 감각, 몸으로 체득하는 과정이라는 게 보이죠. 그렇네요. 머리로 규칙을 외워서 조합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소리와 텍스트 데이터에 노출되면서 뇌가 스스로 패턴을 인식하는 인공지능의 딥러닝 방식과도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엄청난 양의 인풋, 즉 다청과 다독이 쌓이면 뇌가 스스로 그 안에서 규칙성을 찾아내고 그걸 자연스럽게 아웃풋, 즉 연따로 연결시키는 거죠. 와, 이야기를 듣다 보니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 준희 학생이 받은 SR 6.2라는 점수는 이런 훈련의 목표가 아니라 언어 자체에 푹 빠져서 즐기다 보니 따라온 영수증 같은 거였군요. 맞습니다. 이 자료의 핵심 주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건 우연이나 요령 혹은 특정 아이의 특별한 재능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점수를 따기 위해 공부한 게 아니라 언어 자체에 몰입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얻어진 성과라는 겁니다. 다청으로 소리의 감각이 열리고 다독으로 생각하는 힘이 붙고 연따로 말의 흐름을 타게 된 결과가 다마타 SR 6.2라는 수치로 표현되었을 뿐이라는 주장이에요. 언어를 시험 과목이 아니라 진짜 소통과 사고의 도구, 즉 언어답게 받아들였을 때 자연스럽게 도달하는 지점이라는 거군요. 네. 이것은 영어는 무조건 고생하며 외워야 점수 나온다는 우리 사회의 오랜 통념에 아주 흥미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 방법이 모두에게 똑같은 속도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일 겁니다. 아이의 성향이나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런 길도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학습이라는 행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오늘 한 영어 학원의 자료를 통해 SR 6.2라는 점수에 담긴 진짜 의미, 즉 사고 확장의 시작점이라는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 도달하는 아주 다른 길, 다청, 다독, 연따라는 즐거운 몰입의 과정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알아봤네요.